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인지 정의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게 왜 우리 건강이 중요한지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이크로바이옴이 안타깝게도 최근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는 이제 먹는 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이 원신들처럼 풀 위주의 섬유소보다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다. 고칼로리, 고탄수화물, 고지방 이런 것들이 장내 환경을 확 뒤바뀌게 한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좀 뜻밖인데요. 제왕절개 분만입니다. 이상하게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이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보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아토피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심지어는 당뇨라든지 또는 암까지도 더 많이 발생한다는 논문들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장내 세균,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기가 어머니 자궁 안에 있을 때는요, 무균 상태입니다. 그런데 질을 통해서 분만을 할 때 아기의 입술이 어머니의 산도에 닿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머니 산도에 서식하고 있는 유산균이죠. 비피더스와 같은 또는 락토바시러스와 같은 이런 유산균들이 아기의 입을 통해서 식도, 위, 소장,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의 생애 최초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배를 가르고 나오게 되면 그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아기의 입속으로 들어오는 균들은 그냥 공기 중에 잡균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자연분만으로 태어나야 할 아기의 대장보다 덜 건강한 나쁜 균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대가로 널리 알려진 미국 샌디에이고 의과대학의 롭 나이시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제왕절개를 해야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가운을 입고 분만장에 들어가서 면봉으로 자기 아내의 질 점막을 이렇게 긁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점액을 태어난 자기 딸의 코, 입, 눈, 귀, 점막이란 점막 모든 부위에 일부러 묻혀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머니 질 속에 들어있는, 어머니 질이 산도가 pH 4 내지 5의 산성이잖아요. 여기에 사는 균들이 좋은 균입니다. 이 균들을 제왕절개로 태어났으니까 일부러 태어난 딸에게 묻혀줬다는 얘기죠. 그만큼 정상 분만이 아기들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되었건 먹는 환경이 달라지고 제왕절개가 늘어나면서 현대인들의 장이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우선 대장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더 심합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암뿐만 아니라 예컨대 크로인씨병 또는 궤양성 대장염처럼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하는 몇십 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소한 질병들이 요즘은 엄청 많이 생겨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수 윤종신 씨도 크로인씨병 환자고요. 1년에 5만 명, 6만 명씩 진단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장내 균들이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우리 면역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을 담당하는 게 백혈구잖아요. 근데 이 백혈구들이 놀랍게도 우리 장 근처에 70%가 분포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학자들이 뇌라든지 심장 쪽에 많이 몰려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조사해 보니까 장 쪽에 대부분 몰려 있더라. 이유는 음식을 소화시키면서 불가피하게 많은 균들이 생기고 그중에 유해균들도 생기는데요. 얘네들이 호시탐탐 장 점막을 뚫고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장 점막 주변에는 빽빽하게 많은 백혈구들이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체가 외부의 적과 만나는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 안에 좋은 균들이 없고 유해균들이 많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 면역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이 들면서 뭐 노안으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뚜껑을 열고 보면 결국은 장 점막을 통해서 유해 세균들이 우리 백혈구의 힘이 떨어지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뚫고 들어와서 혈액을 타고 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폐혈증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환이나 숙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거꾸로 이유를 추적해 보면 장 속에 건강하지 못한 균들이 많은 게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이 튼튼하지 않으면 나의 면역이 떨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장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이죠. 자, 세로토닌이 뭔가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우리의 무드를 올려주는 아주 특별한 물질입니다. 원래는 우리 뇌 속에서만 분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장 속에서 더 많은 양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콜롬비아 의과대학의 마이클 거슨 교수는요. 장을 제2의 뇌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의 장이 건강해서 충분한 양의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면 나의 무드, 나의 기분도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니까 장의 건강이 뇌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직관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gut feeling이라고 표현합니다. gut, G-U-T. 장이란 뜻이죠. feeling은 이제 느낌이란 뜻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앵글로색슨족들은 수천 년 전부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이 장이 자신의 기분을 좌우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gut feeling이라는 용어가 한국말로 고치면 직관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장을 많은 분들이 이제 변만 보관했다 내보내는 하찮은 장기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장 안에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유익균으로 잘 채워져 있고 유해균 증식을 억제해야 나의 면역도 올라가고 나아가서는 나의 뇌, 나의 기분까지도 좋게 하는데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뭐 그뿐만 아니고요. 뭐 체중을 빠지게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장 속에 좋은 균들이 있을수록 체중이 더 잘 빠진다. 반대로 나쁜 균들이 있으면 살이 더 많이 찐다. 이래갖고 이제 제프리 고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미국 과학자가 최초로 발견하기도 했죠. 비만을 유발하는 세균이라 그래서요. 그리고 뭐 자폐라든지 아니면 뭐 치매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질병들이 이 장내 세균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대변 속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기왕이면 좋은 종류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